안녕하세요, 마케터 조보경입니다. 앞서 보신 음식들 다 너무 맛있겠죠? 음식 트렌드에 관심이 많고 또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를 즐겨 하신다면 분명 아시는 게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브랜드는 현재 가장 트렌디한 외식업체라는 평을 받고 있는 GFFG입니다. 여러분들은 식당을 방문하거나 카페를 고르실 때 어떤 요소들을 고려하시나요? 저는 우선 맛이 가장 중요한데 주변 친구들을 보면은 음식 퀄리티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또 이렇게 사진을 찍었을 때 예쁘게 나올지 그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요즘 MZ세대들의 선택 요소를 다 갖춘 곳이 바로 이 GFFG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GFFG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다운타우너, 노티드, 리틀넥, 호족반, 클랩피자, 웍셔너리 등 버거와 피자, 이런 식사류부터 도넛, 그리고 베이커리의 디저트류까지 총 12개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외식업체고요. 최근에는 잠실의 프렌치무드 베이커리 블레어, 그리고 추로스 에스프레소바 미뉴트 빠삐용까지 오픈을 했습니다. GFFG는 Good Food for Good 이라는 약자로 이준범 대표에 의해 탄생한 브랜드입니다. 이준범 대표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미국 유학 생활을 통해 얻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국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 GFF 브랜드를 찾아보면서 킥포인트를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프랜차이즈, 두 번째는 희소성, 세 번째는 인스타그래머블, 네 번째는 패션입니다.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와 브랜드의 합성어이고요. 사실 과거 외식업체의 성공의 척도는 전국에 매장이 몇 개가 있느냐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맥도날드와 스타벅스 등등을 생각해보면 이런 양적인 부분들과 사업 확장에 집중을 했었죠. 어느 매장에 가든 내가 기대한 맛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큰 장점이기도 해요. 하지만 GFFG는 다릅니다. 아무리 브랜드가 성공을 해도 전국에 수십 개 점포를 내지를 않고 있어요. 그들은 자사를 브랜딩하는 것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매장 수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확장시키는 정도로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준범 대표가 말하기를 미니진 아트 디렉터가 뉴진스를 성공적으로 데뷔시킨 것처럼 GFFG의 실무진들이 미니진 씨 같기를 바란다고 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없더라도 스스로 기획을 하고 다양한 브랜드를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요. 자신들만의 색을 구축하고 독창적인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서 어디에서나 웨이팅을 불러일으키는 핫하고 트렌디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노티드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이 노티드라는 가치를 가지고 대기업들과의 다양한 플랫폼 그리고 아티스트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노티드라는 색깔을 굳혀가고 또 팬덤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키워드인 희소성이랑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전에 없던 곳, 아무 데서나 갈 수 없는 곳, 즉 희소성이 있는 곳이 바로 여기 GFFG의 매장들입니다. 맛있고 예쁘면 솔직히 가격이 얼마나 싸고 비싸고와 상관없이 우리는 쉽게 먹을 수 없는 것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오픈 전부터 웨이팅 줄이 길고 줄이 끝이 안 보이는데 이걸 프랜차이즈를 하고 전국의 매장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면 사람들은 그 점만큼 좋아할까요? 외면하기 시작하겠죠. 언제 어디서나 먹을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희소성이 사라지게 되니까. 많은 양의 음식을 같은 품질로 만들어내야 하니 처음만큼의 퀄리티 높은 음식을 제공하기가 힘들어지게 되고 그렇게 고착되기가 쉽기 때문에 외면받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GFFG는 가맹점이 아니라 전부 직영점으로 운영이 된다고 해요. 노티드는 성수동의 허브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요. 각 매장의 현재 판매 현황을 파악을 해서 반죽이 부족하다 하면은 성수동에서 조달을 해가지고 매장에 가져다 주는 이런 식으로 직영점이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가맹이 없어도 이렇게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희소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요. 이 희소성은 자신들만의 특별한 컨셉으로 인해 구축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오픈한 베이커리 블레어는 프랑스 파리에 사는 가족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기획이 됐다고 해요. 근데 이 기획도 그냥 기획이 아니더라고요. 이 주인공인 패션 디자이너이자 베이킹을 취미로 둔 엄마가 이웃의 요청으로 가정집 아래에 베이커리를 열었다는 아주 독특하고 꽤나 구체적인 이야기로 기획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브랜드 기획 스토리부터 탄탄하고요. 컨셉에 걸맞게 실제 파리 카페에 있을 법한 인테리어와 조명 그리고 더불어 다양한 디자인의 의자들과 테이블을 두어서 따뜻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이 블레어는 노키즈 존이 아니라 웰컴 키즈 존입니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방까지 마련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방문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가정집에 방문한 듯한 편안한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블레어에서는 베이커리류뿐만 아니라 프렌치 스타일 커트러리도 판매를 하고 있고, 이후에는 에코백, 바게트백 같은 다채로운 굿즈들도 판매 예정이라고 합니다. 블레어의 TMI를 하나 알려드리자면, 이 브랜드 탄생 배경인 베이킹하는 아내, 아이들, 강아지 이 모든 것이 이중범 대표의 가족을 모티브로 했다고 합니다. 블레어라는 이름도 사실 아내분께서 좋아하는 미국 드라마 여주인공의 이름이라고 해요. 이렇게 기획단부터 구체적으로 브랜드를 구축해가니 희소성이 유지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인스타그래머블입니다. 인스타그램과 에이블의 합성어인, 즉 인스타그램에 올릴만한 이란 뜻의 신조어이고요. 쉽게 말해서 독특하고 트렌디해서 인스타그램 유저들이 좋아할 만하다 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SNS 업로드를 즐기는 MZ세대의 소비 문화와 이를 노리는 기업의 최신 마케팅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GFFG는 말 그대로 인스타그래머블 한데요. 우선 모든 매장이 정말 예쁘고 메뉴를 구성할 때 처음부터 인스타그래머블하게 기획을 한다고 해요. 음식이 더 예뻐 보이도록 플래터, 그리고 콤비네이션 위주로 메뉴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저도 다운타우너나 노티드, 호족반을 즐겨 가는데 다녀올 때마다 사진첩에 사진이 정말 한가득이더라고요. 매장도 예쁘고 담겨 나오는 음식이 정말 예뻐서 인스타그래머블 했습니다. 여기에 또 패션이라는 네 번째 키워드를 자연스럽게 가져와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스타그래머블 하려면 패션업을 해야 하잖아요. 실제로 GFFG의 중역들은 유니클로, 한세실업, 탑텐 같은 패션 회사 출신들로 구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매장 인테리어는 물론이고 포장지, 유니폼 전부 패션업을 해서 인스타그래머블 하죠. 실제로 이중범 대표도 패션 업계에서 근무를 했었고, 또 패션업과 외식업의 경계가 따로 없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먹거리가 하나의 패션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내가 뭘 먹는지가 내 정체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요식업에 도전하는 패션 브랜드들이 많습니다. 루이비통, 프라다, 디올, 랄프로렌 모두 카페를 열었죠. 젠틀몬스터도 누데이크 디저트 카페를 열었고, 베트멍은 모스크바에서 베트멍 버거를 팔기도 했습니다. GFFG는 정말 패션업을 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무신사, 피처스, 나이스 고스트 클럽과 협업을 해서 그들만의 세련된 패션 감각을 내세우고 있죠. 이 외에도 카카오와 삼성전자, 이니스프리, 스파오, 롯데제과 등 이렇게 큼직큼직한 기업들과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준범 대표도 매출이 오르기 시작한 시점이 비주얼이 갖춰졌을 때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일례로 이준범 대표는 햄버거 사진을 몇백만 개를 봤다고 해요. 그만큼 외적이고 패션을 사업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GFFG는 바이럴 성향이 매우 강한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또 이 바이럴 요소를 통해서 유입된 소비자들에게 그 이상의 만족감을 선사하면서 더욱더 성장하고 있는 브랜드죠. 먼저 패셔너블한 디자인을 통해서 눈길을 끌고, 그리고 다양하고 예쁜 플래터, 그리고 콤비네이션을 통해서 인스타그래머블 하도록 유도를 하고, 이게 어떤 브랜드의 음식인지 궁금하게 만들고 먹어보고 싶다고까지 생각이 들게 하잖아요. 이후로는 자신들의 매장을 계속해서 확장하지 않고 희소성을 유지를 하면서 자신들의 프랜차이즈를 계속 구축하고 있는 GFFG였습니다. 사실 GFFG는 인스타그램은 물론이고 네이버 블로그 또한 빼먹을 수가 없는데요. 현재까지는 네이버 블로그가 큰 키워드, 그리고 중대형 키워드를 제외하고는 스마트 블록이 아직까지 생성이 안 된 게 많거든요. 그런데 노티드, 리틀넥 등등에서는 이미 스마트 블록이 생성될 만큼 월간 검색량도 많고 블로그 포스팅도 많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외식 사업 브랜드인 GFFG 마케팅 포인트를 같이 짚어가면서 살펴봤는데요. 사실 우리는 흔히 생각하면 외식업체 같은 건 잘 되면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많이 내기 급급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눈앞의 수를 노리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브랜드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GFFG가 저는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